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투수 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방법의 그 장점 또는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강의 편의를 위해서 제 그림은 좀 줄일게요. 네. 투수 블럭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블럭 자체가 공극이 있고 비가 오면 이 사이로 이렇게 스며들게끔 돼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체 투수 블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수 블럭의 필요성은 이제 더 얘기할 필요 없이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이렇게 도시의 대부분이 불투수면들, 즉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다 보니까 빗물이 한꺼번에 하수구로 몰리고 하수구가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역류도 하게 되고 도시가 침수되고, 또 지하수는 퍼쓰는데 지하수가 충전되지 않으니까 도시 전체가 가라앉고, 뭐 이런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투수 블럭이 꼭 필요하다, 투수 포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서울시가 내놓은 그 문서였어요. 여기 보시면요. 그동안에 이 투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어, 투수 성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실정이다. 또 분진이나 토사등에서 공급이 막혀서 물이 빠지지 않으면 포장재 교체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주 포장재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생산 단계에서는 KS 규정에 의해서 투수 성능 시험을 진행하긴 하지만 초기의 측정일 뿐이지, 초기에 투수가 잘 되는 거일 뿐이지, 이게 언제 막힐지 이런 것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그런 관계로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는 투수 기능이 저하된 포장의 투수 능력 회복을 위해서 공극을 청소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회복 정도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장비 또한 비싸다는 한계가 있다. 장비가 한 대가 10억 정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서울 시내 보도, 주차장, 광장 이런 데를 청소한다. 이거 안방도 아니고 참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쨌든 유럽이나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투수 블럭, 막히지 않는 투수 블럭을 골라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이제 그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등급을 나눠서 등급 외 제품은 서울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끔 하겠다. 자, 시 도로관리 직원의 끈질긴 노력과 열정 끝에 완성된 직무 발명이다. 특허를 진행했고, 그리고 실시권료도 받을 수 있다. 뭐 등등 홍보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월부터, 이건 2013년부터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서울 시내 차도, 보도, 광장, 주차장 등의 도로 포장 공사에선 물이 잘 빠지는 제품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불투수 포장은 이제 안 쓴다.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투수성 높은 포장재를 가려내는 기술을 개발에 성공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9년 1월 30일 날 다시 이 시행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것을 또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 목적 역시 마찬가지죠. 노후된 경과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감소되는지 투수 능력이,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실험을 시행한다. 시험 방법, 시험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험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투수 블럭을 요 안에다가 집어넣고 강력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협자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도 블럭 위에 떨어질 수 있는 그 흙먼지들, 이런 것들을 표준을 정해가지고 그 5년치를 여기다가 그 집어넣고 오염을 시킵니다. 붓으로 잘 고르게 그 도포한 다음에 진동을 가해서 60Hz로 30초 동안 진동을 가해서 여기 사이사이에 그 침투하게끔 만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물을 집어넣고 또 다시 한번 진동을 가하면서 물과 함께 여기는 협작물들이 이 블록 공극 사이에 막히게 하겠다. 그래 놓고 나서 이 물을 그 다 빠진 다음에는 3분 정도 경과한 다음에 이렇게 그 남아 있는 것들을 건져내서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투수 능력을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서울시의 투수 능력 지속성 검증 시험의 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제조사가 시험 기간은 현재
한국화학시험능력 한국화학시험평가원이고요. 그다음에 접수를 하고 서울시가 이렇게 받은 이 인증서를 가지고 이제 인증을 해 준다는 건데요. 적용 기준은 이렇습니다. 5 년치 협자물을 오염시킨 결과 그리고 나서 측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기준은 보통 0.1ms가 배수 투수성 블록의 기준인데 5 년치를 오염시켰는데 0.1에서 0.5다. 그러니까 최소한 5 년치를 오염시키고 나서도 투수 블록 기준 KS 기준의 이상이라는 거죠. 이걸 3등급. 0.5에서 1, 즉 기준치의 5배에서 10배 5년치 오염시킨 이후에 이 정도 된다면 2등급. 그리고 5년치를 오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치의 10배를 상회한다. 이런 것을 1등급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5년치를 오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투수 능력을 보인다고 한다면 당연히 현장에서도 안 막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런 취지로 서울시가 안 막히는 투수를 골라쓰게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조례를 만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투수 능력 지속성을 확보하고 그런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쓰겠다. 그리고 구청장은 2년마다 현장에서 침투 능을 시험하고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 협자물을 말씀드렸는데 이 협자물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실제로 고압진공 흡입청소차 이 차량이 한 대 10억 정도 한다 그랬죠. 이 차량을 가지고 실제 고압진공에서 보도 블럭 위에 떨어질 수 있는 협자물들을 골라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입도를 표준 분석을 해봤더니 0.08mm 이하가 2 내지 6. 그다음에 요 비율입니다. 0.15 사이가 또 7에서 14. 이래서 총 100%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mm 이하, 10mm면 1cm죠. 1cm 이하인 게 100%인데 이렇게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5년 검증을 위해서 각각 블럭의 사이즈가 20cm 곱하기 20cm라고 한다면 요 표준 협자물을 가지고 24g을 여기다 투입을 해서 오염을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서울시의 시험하는 시험 기기입니다. 이 시험 기기를 보시면 블럭을 이렇게 띄워놨죠. 오염물질을 놓고 오염을 시켰을 때 궁극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요 바깥으로 다 오염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한계점들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은 일단 보시고요. 자,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블럭을 새 거일 때 이렇게 측정하는 건 좋은데 실제 우리가 블럭을 깔면 어쩌죠? 블럭을 깔자마자 줄눈제 이 모래를 위에 잔뜩 뿌리고 그 모래로 요 사이사이에 모래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죠. 이런 가운데서 또 그러고 나서 한 2주 또는 보름 정도를 놔두고 나서 이 모래들을 쓸어내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이미 그 사이뿐만 아니라 이 블럭이 갖고 있는 공급도 많이 막혀버리죠. 자, 이런 것들을 이 시험 방법에서는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을 받았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6개월 이내에 6개월 지났죠. 그리고 그다음 9개월, 12개월 지나니까 다 기준치가 0.1mm 이하로 다 떨어졌다는 거죠. 특정한 제품 빼곤. 이거는 이제 자체 투수 블럭이 아닌 다른 블럭인데 이거 빼고는 다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시가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그럼 정말 이렇게 투수 성능 지원 검증 시험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안 막히는 블록을 골랐었으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성능이 유지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질의를 해봤어요. 2014년 12월, 15년 12월에 준공한 것을 17년 11월, 즉 1년 11개월, 2년이 채 안 됐죠. 이때 2년이 채 안 됐을 때 측정해 봤더니 어떻습니까? 0.03, 기준이 0.1인데 기준치보다 훨씬 더 떨어졌죠. 대부분이 기준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한 의미가 없겠죠. 물론 일부 좋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자체 투수 블럭이 아니라 다른 투수 블럭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의 이 방법은 처음에는 정말 대단한 의지로 시작했는데 뭐 전혀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작년 12월 서울시 똑똑한 보도공사 길라잡이에 이렇게 이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투수 블럭의 종류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틈 사이를 아주 많이 크게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경우를 틈새 형성 줄눈 확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 틈새 사이로 줄눈제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하이힐이 빠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서울시 시가지 부분에는 쓸 수 없는 블럭이고요. 그래서 자체 투수 블럭
그리고 이렇게 결합통제 투수 블록 이 두 가지가 남는데요. 요 자체 투수 블록은 투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걸 써도 또 막히더라. 하지만 줄눈제를 쓰지 않는 이런 결합통제 투수 블록의 경우는 투성능 저하에 대한 검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안 해도 된다. 자, 이렇게 해놨으면 이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말 안 막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그 공무원들이 요구할 때 이것도 시험 성적서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투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이니까. 그런데 시험 방법 자체가 이것만 할 수 있게끔 시험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험 방법이 아예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아예 그냥 이건 시험 안 해도 된다 그러지만 실제 공무원들은 무조건 시험 성적을 갖고 오라 그러니까 이게 그 실질적으로 제도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서울시 투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의 문제점들을 보면요. 자체 투수 블록만이 이 시험에 응할 수 있다. 기타 틈새 블록이라든지 결합 틈새 투수 블록, 기타 이형 블록은 이 시험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즉 투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에 참여할 수가 없다. 즉 인증서를 받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블록은 쓸 수도 없다. 아니 블록이 어떤 종류든 간에 투수 능력이 지속적으로 투수가 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꼭 자체 투수 블록만 투수 블록이고 그것만 써야 된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현재 서울시의 방법에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서울시의 투성능 검증 시험에 통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깔아봤더니 6개월 이내에 막혀버리더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어쩌면 그죠? 좀 과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실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고 블록의 종류에 상관없이 투수성능, 지속성을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절실히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또 국토부, 환경부 등 투수 성능이 유지될 수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그 환경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고 또 그래서 LID를 적용한 뭐 공법들 뭐 등등 많은 그 이런 제도들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그 새로운 방법, 블록의 종류에 상관없이 현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